안산 단원고등학교 홈페이지 열린 마당 공지사항 제목 삼가 알립니다. 2014년 4월 16일 9시경 2학년 학생이 제주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총학생 325명과 인솔교사 14명이 4월 15일에서 4월 18일까지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이동 중 오늘 아침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였고 해경과 군 등의 구조활동 중입니다. 학생 명단은 학교 4층에 마련된 실내 체육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구조 학생은 진도 체육관으로 모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본관 3층에 대책방을 마련하고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18명이 현지로 내려가 학생들의 구조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가능한 학생과 인솔 교사와 계속적으로 통화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된 명단은 실시간으로 학교에 마련된 체육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기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4월 17일과 18일은 임시 휴업일로 모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6일 단원고. 국내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소와 현규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어린이들에게 같은 아빠의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 김재혁 군의 자리에 앉은 저는 한현규 아빠 한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라뺑 꼬갈뉴스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한유도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극작가요 시인인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그의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KMCTV가 여러분을 만난 이후 이게 웬일인지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하여 간장을 우기는 크로스 여객선 세월호 참사건이 발생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눈물의 홍수에 잠겼습니다. 앞서 저희는 침통한 심정으로 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산시 고전동 단원고등학교 공지글을 낭독했습니다. 깜깜한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모쪼록 극복해 돌아오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벌써 오늘로 3일째 80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꽃다운 고등학생 선배님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시기 기도합니다.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14명 포함 476명의 승객 가운데 목숨을 잃은 29명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칠흑 속에서 사투를 벌리는 나머지 고교생 239명 포함 현재 273명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구조 작업이 성공할 때까지 이겨주시기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은 전부 우리 어른들의 저지른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로서 죄송하고 기성세대로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참 아픈 마음으로 스페이스 뉴스와 꼬갈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세하게 모르죠?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정치 탓도 아니고 어른의 잘못이라고만 할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사고의 정황과 현재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방대한 이번 사고의 전부를 전한다는 것은 방대하여 불가할 정도입니다. 하여 KMCTV 골라뺀 꼬알뉴스는 태평양에서 한 마리 다랑어를 잡듯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사건의 전모와 개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위키지식 백과가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방송 원고로 채택했습니다. 그럼 미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키 지식 백과에서 발췌.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에서 수속된 6,835톤급 전기 여객선이다. 1994년 6월 일본 나카사키의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한
카페리선으로 일본 마루에이 웨리사에서 웨리 나미노우에라는 이름으로 18년 이상 가고시마 오키나와 나하간을 운항하다가 2012년 9월 퇴선하였으며 정해진 해운이 2012년 10월에 중고로 도입하여 개소 작업을 거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천, 제주 항로에 투입하였다. 여객 정원은 921명이며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고 22노트의 속도로 최대 264마일을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15일부터 인천과 제주를 잇는 항로에 투입돼 현재 주 4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2달 전 2014년 2월에 10일에 걸쳐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맹골수도로 전라남도 진도군 도조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바닷길 수도이다. 이순신 장군이 맹령 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동몰 다음으로 조류가 세다. 최대 6노트로 물살이 빠르다. 도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이 해역은 맹골수도로 서해 통과 주요 항로다. 인천 등 서해에서 남해로 가는 여객선, 대형 선박이 주로 이용한다. 일일 평균 수백 척이 통과하는 해역이다. 섬 주변에는 암초가 많지만 항로로 이용되는 수로는 깊이 30m 이상으로 암초 등 항해 장애물은 없다. 2014년 4월 16일 8시 55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학생의 부모가 보낸 구조 신고가 목포 해양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첫 조난 신고 당시 배는 2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으며 해양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구조에 나섰다.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정 20척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헬기로 승객 6명을 구조했고 100여 명은 경비정에 옮겨 태워 인근의 진도나 목포시 등지로 이송했다. 대한민국 해군 즉 관계자도 구조작업을 위해 사고해역으로 유도탄 고속함 1척과 고속정 6척, 해상 초계가 가능하므로 링스 헬기 1대 등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9시 19분부터 각 언론에서 세월호의 침몰 소식이 속보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9시 40분부터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되었다. 9시 54분 구조 작업 개시 14분 만에 세월호의 자연 현측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10시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에 들어갔다. 11시 24분에는 구조 작업에 잠수 인력이 처음으로 투입되었다. 해양경찰특공대, 해군 해남구조대 SSU, 해군 특수전 전단 UGT, 육군 특전사의 잠수 요원들이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다. 18시 30분 해경은 정조 시간대에 맞춰 잠수부 4명을 투입하여 1차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구조대원 2명이 여객선 선실 3곳에 들어갔다. 나왔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20시가 되면서 해경은 선체 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지했다. 해경 측은 정조 시간대인 17일 1시쯤부터 조명탄을 쏘아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도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현장에 290톤급 수중 전용 발굴선 누리아노와 18톤급 수중 탐사선 시뮤즈호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상한 16일 사고 당일 상황이다. 4월 17일 오전 10시 45분 중앙대책본부는 오전 9시께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후경 민간 잠수부가 실종자들을 수색하다가 3명이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20분 만에 낚싯배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오후 8시 30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후 8시 40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굵어진 빗방울과 조류 때문에 중단했던 수중 수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내 진입을 위해 무인 로봇을 동원했다. 오후 9시 30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55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29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4월 18일 어제 오전 0시 10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2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전 1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간부터 세월호를 인양할 크레인 세대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체 인양 작업을 시작할 시 선체가 흔들려 에어포켓에 해수가 밀려들 위험성이 있다. 또한 선체 인양 작업은 사실상 구조 작업이라기보다는 시신 인양 작업의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선체 인양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오전 1시 14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신을 추가 인양하면서 총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사고의 주요 변수들과 사고역 조류 및 가시거리, 선박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잠수부를 투입해 선박 인근 및 선박 내부를 수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맹골 수도의 특성상 조류가 빠르고 가시거리가 10에서 20cm밖에 되지 않아 잠수부들조차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500명 이상의 잠수부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오전까지에도 실제 잠수부 투입은 2명에 불과하기도 하였다. 저체온증 박준범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0도에서 15도 사이의 물에 사람이 한두 시간 정도 있게 되면 이미 의식을 잃어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한두 시간이 지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죠. 라고 언급하였다. 위급한 상황에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맥박이 느려지는 섬유가 심방 및 심실세동 심하면 심장 정지까지 올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는 근육을 통해 열을 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낮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저체온증 상태가 되면 구조 과정에서도 작은 충격으로 심한 부정맥이 오거나 출혈이 생기기 쉬워 주의를 요한다. 산소. 그나마 일부 전문가들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에어포켓이다. 정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명예교수는 배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이유를 컵을 물속에 엎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았고 다행히 선수 부분은 손상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갇혀있는 거지요. 소위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세월호가 6,800톤이고 가라앉지 않는 부분은 500에서 1,000 제곱미터로 추정했을 때 이 에어포켓의 선수가 소진될 마지노선은 72시간으로 계산된다. 실제 대서양에서는 선박 전복 사고 후 선원이 에어포켓에서 60시간을 버티다가 구조된 사례가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다. 해경은 17일 긴급 브리핑에서 세월호 선장 이모 씨를 밤새 조사한 결과 침몰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확정적인 사고 원인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 및 일반인들은 침몰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변침설. 변침이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항로를 변경한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쓸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가 자연으로 기울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임궁수 목포 해양대 해양운송 시스템 학부 교수는 세월호 여객선 참사 원인이 암초가 아닌 급선회에 따른 외방 경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속이 빠른 해역에서 선박이 회전하게 되면 선체가 5에서 10도가량 기울게 되고 그 영향으로 선체에 실려있던 컨테이너나 화물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선박과 충돌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발생한 꽝 소리는 결박된 화물들이 풀리면서 선박에 부딪혀 발생한 소리로 보고 있다. 이 설은 17일 해경이 긴급 브리핑에서 잠정 결론으로 발표한 견해이기도 하다. 내부 폭발설. 공길령 한국해양대 교수는 임 교수와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변침은 침몰의 1차적 사고 원인이 아니다. 배가 이미 기운 상태에서 변침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된다. 라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는 조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타 장치를 작동해봐야 무용지물이다. 라면서 내부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컨테이너에도 무엇이 실렸는지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암초설에 대해서는 해양조사원들이 해도의 항로에 있는 암초들을 기입해 둘 뿐 아니라 승무원들도 그 항로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며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을 일축했다. 복합 원인설. 이상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원 공간정보연구소 교수는 임 교수, 공 교수와 다른 의견이다. 그는 내부 폭발보다는 배는 6단계에 걸쳐 침몰이 진행됐다며 복합 원인설 혹은 단계설을 주장했다. 먼저 배는 동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가 된다. 둘째, 배는 빠른 유속의 영향과 배 자체의 속도로 인해 배 유동이 급격해진다. 세 번째 단계는 이때 배 내부에 실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 자체가 균형을 잃는다. 네 번째 단계는 그 순간 배는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며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배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병행되면서 선체가 뒤집히면서 본격적으로 침수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 뒤집어진 배는 위쪽에 집중된 창문 등의 여러 통로를 통해 물이 쏟아지면서 슬래밍이 일어나면서 배가 급속히 침몰한다. 암초 충돌설. 사고 발생 초기에는 언론이 안개에 의한 암초 미발견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생존자 중 일부가 들었다는 쿵 소리와 당시 기상 상황이 안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해당 해역에 암초가 없으며 쿵 소리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에 따라 유력한 사고 원인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음모론. 이 주장들은 해양 전문가의 과학적 견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 견해에 따라 제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인용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별로 없고 단지 단편적인 글로 표출되는 경향 역시 강하다. 아주 적은 수의 자료를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 조작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하여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종편 방송 언론사 채널A는 이런 의심을 엉뚱한 음모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북한 소행설. 정재학 편집의원은 16일 데일리 저널에 올린 세월호 침몰이 이상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이 암초가 없었으며 당시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고 물결도 잔잔했으며 세월호가 상시 운항하던 곳이라 다른 선박과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어떤 배와 부딪혔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암초도 아니고 충돌 선박에 대한 선장의 보고도 없었으므로 그 충격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일부 언론인들이 제기하는 북한 소행설에 대하여 정부는 수사 중이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끝으로 위기대처 리더십 부재설. 이 견해는 세월 후의 사고의 집중 원인은 물리적인 것일지 몰라도 근본 원인은 인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견해는 사고의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경위와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다. 이 입장은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해석한다. 선박이라는 한 집단 범위 내에서 항해와 승객 구조 임무 책임을 지는 리더의 리더십 부재를 주원인으로 주장한다. 사고 발생 2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방송 지시의 합리성을 의심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이 오히려 생존율이 높았다는 점. 해당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뒤로하고 1차 탈출을 했다는 점 들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를 리더들의 판단 착오와 책임감 부재가 인재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네, 어쨌든 가슴 아픈 뉴스였습니다. 부디 생원에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면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KMC 설립 운영자 천광로 작가님을 모시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보는 자유 뉴스 토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하늘 할아버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조금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세월호 텔레비전 뉴스에서 좀 네. 저는 그걸 보면서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수학여행이 되게 즐거운 건데 이렇게 참석해 봤더니 부모님들 고모, 아빠, 할머니는 오셨고 저도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 아빠도 오셨어요. 그랬죠. 네. 지난 월요일인데 할아버지는 매일 울었어요. 아이고야. 할아버지는 그 눈물이 그렇게 안 많은 줄 알았더니 많죠. 그 어린 청소년들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이면 김재혁군하고 동갑인데 정말요? 동갑이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그 물속에 잠겨있다 이게 물속에 와, 얼마나 뱃속에. 괴로웠을까. 그 300여 명이 그 물속에 잠겨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질 않아서 참 우리 어린이들 이런 뉴스 안 보는 어린이들 있겠지만 이게 봐야 될 만한 뉴스예요. 네. 할아버지, 이제 질문. 질문. 네. 그 학교, 단원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보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산인데 경기도 안산이에요. 아, 경기도. 경기도 안산인데 안산의 고잔지구라고 참 새로 만든 아주 신도시예요, 거가. 그 인구가 한 80만 가까이 되는 곳인데 네. 그 학교의 신도시에 정말 잘 지어오는 단원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래요? 325명하고 교사 14명하고 그 학생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혼여행 가는 부부보다 더 즐거운 거야. 수학여행을 가다가 지금 그 바닷속에 당연히 전기 안 들어오죠. 묻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현교 아버지 나오셨는데 따닥이야 따닥. 왜요? 전부 다 이게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갖다가 지금 바닷속에 잠겨놓고 며칠째? 3일째. 3일째. 이제 그래서 거의 4일 맞아가지고 그렇지. 만 3일이 지났으니까. 아이고 정말 이거 우리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얼마나 절박하면 그 학생 부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고서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어른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이거 결론은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 된 데면 인성으로 풀어야 됩니다. 인성으로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인성이 좀 학교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이렇게 가슴 속 깊이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 오늘 어정원 토크쇼 오늘 하루만 쉬고
이 슬픈 날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쉴 수는 없고 오늘만 하루만 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심층 있게 진지하게 그리고 오늘 방송 잘했어. 그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작가님은 인성학에 그 책도 쓰셨고 또 인성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하셨으니까 이게 참 지금 이게 표지가 나왔지. 이 표지가 이제 제작은 내가 읽고 싶어. 디자인 돼가지고 나왔지. 인성학 뭐 이렇게 해서 제자학 이게 이제 인성학 표지를 이제 책이 돼서 나오는 표지예요. 이게 책이 돼서 표지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거 보면은 이거 무슨 학 정체학. 이거 이제 제자학이 있어. 제자학에는 미소 사진이 있어. 전 제 사진이 있다고요? 제자학의 사진이 미소야. 이거 진짜네? 와, 진짜다. 표지 사진이. 유후. 이제 내가 이제 인성에 대해서 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지만 글쎄요. 한국의 인성학 교수라고 하는 윤리학교, 윤리교양학부라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들 많지만 나는 조금 그 장르를 달리해서 인성이란 무엇이냐를 하는데 이게 다 인성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형이 그건 뭘 물어봐야 될거든요. 예, 그 배안에 지금 배안이는 뭐 어떤 상황이라고 하시는지. 배안에 어떨까? 한번 추측으로 한번 배안에 지금 갇힌 형들을 누나들의 입장을 한번 어떻게 그려봐. 그것도 어떨 것 같다. 되게 상상력을 그러니까 아주 둘이서. 물속이니까 숨도 못 쉬고. 깜깜한 그런 전기 안 들어오는 배안에서 아주 배가 이렇게 가던 배가 이게 훌떡 뒤집어져 가지고 40m면은 한 15층 건물이요. 그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건데 그러면 물속에 잠겼다고 아까 그렇게 말하면 이미 죽었지. 사람이 살 수가 없지. 근데 물속에 잠기지 않고 물속- 뱃머리는 이제 뱃머리가 아니라 그게 물에 갑자기 컵이 팍 들어가면은 빠박 하다가 그게 공간이 생겨. 그걸 에어포켓이라 그래요. 산소가 약간 있어요. 남은 게. 그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데 방방방방 달라서 어떤 방은 산소가 하나도 없어서 다 사망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곳을 찾아서 이 청년들이 빨리 올라가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산소를 가지고서 요만한 방 같은 데서 여기까지는 물이 찼고 이런 속에서 전기물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몸이 식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네 그 꽃 같은 청년 자녀들이 물속에 잠겨서 있다는 것은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그거 지금 300여 명의 어린이들 물론 어른도 있지만 다 귀하지만 그렇게 물속에 잠겨놓고 오열하는 거 가끔 텔레비전에 보이죠. 네. 그래요. 참 목한 겁니다 그게. 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 드릴 거는요. 박지영 해경, 즉 박지영 언니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다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지영 씨가 이제 해경이 아니고 해경은 해양경찰을 줄인 말이고 아, 선원이 그렇구나. 선원. 박지영 언니지. 만 22살.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을 해서 나왔는데 그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주니까 누나는 안 입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나는 너희들 다 구별해주고 나중에 나갈게. 너희들 얼른 입고 나가 이렇게 하고서 보내줬는데 사망했잖아요. 네, 결국. 아이고 참 살아나온 그 학생은 얼마나 그게 평생에 아마 안 잊어버릴 거고 그렇게 해서 딸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떨까. 아이고 막 나는 이제 그나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전부 다 내 자식 같고 내 딸 같고 아이고 참 우리 이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만큼 기도를 많이 해서 얼른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배가 왜 침몰한 건지를 배가 왜 침몰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키지식 백과가 몇 가지로 이유를 무슨 설? 생각나는 거 무슨 설? 음모, 음모론 나중에 음모설. 아닌데 그거 변침설, 변침설. 변침설했지. 복합원인설 등등 했지. 네. 배가 침몰을 어째서 했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 그 배가 건져져 올라오는 걸 인양이라는데 인양할 때까지는 천안함이 17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금 몇 배 무거운가 하면 10배가 무거워요. 천안함은 1200톤이고 이거는 6800톤에 자동차랑 하면 10,000톤이 넘어요. 이걸 건져 올리려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건져 올려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나오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변침설 얘기를 예로 들 것 같으면은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배가 균형을 못 잡고 물건이나 컨테이너나 자동차 같은 것이 황볼리면서 쓰러진 게 아니냐 등등 하는데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른들이 자동차를 너무 많이 실었다거나 실을 때 안전장치를 덜 했다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완전하게 고정을 시키질 않았다거나 뭐 그거는 이제 운전이라고 안 하고 그 뭐야 저 항해 선원이 이제 배를 부리고 조종한다 뭐라 갑자기 그런 거 잘못이거나 항로 이탈한 거라든가 배를 너무 과도하게 핸들을 틀었다거나 조타수 뭐 선원 뭐 기관사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종합 부패 부책임 의식이고 실수고 신중하지 못한 의사다. 가슴표. 제가 너무 우리가 이게 방송을 슬픈 해도 거라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해도 이게 한 오늘 45분 갈 건데 할아버지 이런 어린이들도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긴장하고 끝까지 이 잠깐도 이렇게 못 있는 학생들인데도 이렇게 있잖아. 이거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 배를 모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국가와 그걸 배를 내보내는 청해진이라는 해운회사가 그런 걸 철저하게 안 하고 배에는요 밑에 이렇게 깊은데 그 150m 정도 되고 한 25m 되는데 폭이 그 밑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기름과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게가 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공간이 차가지고 그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근데 거기에다가 많이 물을 채우고 정량을 채우면은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기름을 조금 떼서 원가를 줄이려고 기름을 덜 넣는지 혹은 물을 덜 채웠는지 무슨 이유인지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각성할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죠? 권지연이든가 지영이든가 거기도 좀 이름 비슷한 거네. 네. 다 6살짜리 얘기. 네, 근데 오빠가 언니가 굶어죽게 벗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랬어요. 예. 그 권지영이라는 어린이는 베트남 엄마예요. 그리고 한국인 나이 많은 아버지 사이에서 오빠가 7살, 얘가 6살인데 그 오빠가 물이 차 들어오니까 동생 여동생한테 자기가 있거든 구명 조끼를 입히면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얘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애인데 나중에 밝혀 고모가 이제 그걸 다 밝혔는데 얘가 기억하는 딱 하나예요. 오빠가 이걸 입혀줘서 내가 나왔다. 그리고 세 식구는 지금 현재 실종 상태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참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 참 감사하지만 그 오빠가 7살짜리가 뭘 알아서 동생 살으라고 그걸 입으면 산다고 받겠지. 눈물겨운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그 단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자살하셨다고 하셨는데 강 교감님이신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은 그 인설 기획 총 책임자예요. 교감 선생님이. 그분이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포에 가서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진도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체육관 옆에 소나무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체육복 허리띠를 두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유서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내 제자들을 죽이고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느냐. 나는 살고 그래서 그런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 입장을 아마 뭐 현규 아버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식 같은 제자들을 그렇게 이미 죽은 사람이 26명 뭐 8명 30명 가까이 되잖아. 이렇게 사람을 죽었고 학생들이 죽었고 물속에 갇혀있고 막 할아버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제가 뉴스에서 아주 조금 봤는데요. 그 배항로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30분 좀 더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원래 그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항로를 이탈했다고 그랬지. 근데 제가 지금 맘 놓고 기침해. 뭘요? 지금 뭐 자유 토크니까. 네. 그래서 이탈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경력 5개월 된 청년이 몰았대요. 선원이 안 모르고. 그런데 항로를 부주의로 이탈한 건지
혹은 항로를 알려주는 그 항법 장치가 있는 그것을 잘못 봐서 이탈했는지, 혹은 아까 말대로 뭐 빨리 가려고 뭐 기름값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든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말들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른들이 책임의식이 없다. 따닥감이죠, 따닥이지, 따닥이지. 어른들 진짜 따닥이지. 근데 이게 그런 게만이 아니라 항공업계나 교통업계나 고속도로나 건축업계나 식품영양업계나 생산업계나 이런 것이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단면이 지금 보면은 사람이 몇 명 탔는가도 숫자도 오락가락 가다가 지금 결국은 뭐 이것도 맞으려나 더 두고 봐야 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장이 뭐 탈출을 먼저 그 승객 배를 버리고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 선장이 그거. 이모 선장 딱딱감이에요. 따닥감이지 진짜. 네. 자, 선장이 누구냐? 선생이요? 선장은 그 배의 제일 어린이요. 선장은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요. 집에 불이 났어. 저쪽에 지금 헛간에서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이제 안방으로 막 타들어올 거야. 그 집에 누가 살아? 자식이 살아. 부인이 살고. 그런데 선장이라는 가장이라는 아버지란 자가 불을 끄고 자식을 대피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거요? 수성. 수성!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인간성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살다 사람답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들은 할아버지나 저 현규 아버지 뭐 전공하신 분이요? 미소야 현규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그 영어? 영어도 영어 하고 또 있는데. 공부? 저 알 것 같아요. 너는 너 아버지인가 알지 뭐냐? 인성인가? 이런 걸 보게. 저희 아빠도 선생님. 현규 아버지는 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그럼 석사예요. 저희 아빠는 석사. 뭐였어요? 아빠 얘기는 지금 해당이 안 돼. 너 아빠는 엔지니어잖아. 너 아빠는 영문학이고 얘는 어떻게 남의 아빠도 칭찬 못하고 칭찬도 아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현규 아버지는 신문방송학과 석사예요. 고려대학교. 그러니 저희 방송을 아빠는 신문사인데. 잘하는 너 아빠는 신문사 편집장이고 지금 KMC 편성국장이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이고 참 알았어. 네. 현기 아버지는 직위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방송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스승이지.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석사지. 그런데 실제 방송은 안 해봤지. 왜 안 했을까? 학원 하느라고. 학원 하느라고 아니라 현규 키우느라고, 현규 매니저느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현규만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으셨어. 뭘까? 현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다. 다른 애들을 사랑해야지 형규가 같이. 그렇지. 그래서 학원 한 거예요? 내 새끼를 끌어안으면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친다. 어째서요? 그럼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그래. 아빠 그래서 학원 그 남의 자식을 잘 끌어안으면 그건 하나님이 지킨다. 만일에 아버지가 천하장사라도 현규를 끌어안고 가다가 기차하고 부딪히거나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못 이기는 게 천하장사라도. 그러나 그건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쁜 거지. 복을 못 받은 거지. 그런데 남의 자식을 잘 사랑하는 자는 하늘과 땅이 보호한다. 현규 아버지는 그걸 알고서 모든 어른이의 대표 아버지가 되려고 대표 아빠가 되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아. 신문방송 왜 밑으로 손이 와? 아니 그게 위로 와. 아니라. 그게 아니시려. 넌 할아버지가 뭔 말만 하면 자르는 뭐로 고쳐 따닥. 할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잖아. 현규 아버지가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 자식이다. 네. 그 현규를 잘 키우자. 여기에 전념했어. 올인. 그러시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이 내가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그래서 미소를 딸같이 이뻐할까 남같이 이뻐할까. 때처럼. 어떻게 알아? 정말이야? 너 진심이야? 조금 의심스럽지? 나닥! 너를 딸 이상으로 이뻐하시고 이걸 저 미소 아빠도 현규를 친아들 이상으로 이뻐하시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당연히.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한이야 이야기 할아버지를 만나서 너희들과 같이 어울려. 나는 너들 손자냐 손녀딸이냐 아무것도 아닌데도 할아버지 열심히 사랑하잖아.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것이 참 모든 사람을 이게 무슨 성? 인성! 도망간 천장은 무슨 성? 수상! 수상 아유 나쁜 아이. 동물성. 그건 인간성이 아니고 동물성이야. 바로 우리나라의 이런 인성이 요소요소에 청와대, 국회, 각 정부 부처, 무슨 무슨 청, 혹은 기업, 군청. 어디에나 이러한 비인간적인 인성 부족자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성 부족자가 어떤 결론이 나올까? 나중에는 사람들. 수백 명을 갖다 이렇게 죽이는 거야. 수백 명 갔다가 아니, 이렇게 선장이라면 당연히 배가 기울 것 같으면은 빨리빨리 조치해, 빨리 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죽어야지. 사람은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근데 이태리에서 2002년 전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이 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선장이 지금 요 사람하고 똑같이 탈출을 했어. 네, 저거 봤어요. 어, 2700 몇 년 동안. 2926년 구형을 했어. 그건 한 사람 앞에 3년인가 4년씩 한 사람 죽었는데 80명인가 몇 명 죽었는데 1인당 한 사람 앞에 내 죄값이 3년이라고 잡은가 4년이라고 잡으면 2900 몇 년 징역이다. 이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이냐? 지금 376명에서 174명 나왔어요. 30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 만일에 이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는다고 할 것 같으면 302 곱하기 4년 하면 3, 42, 12,000년 징역에 처해야 되는 사람. 많이 지 12,000년.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니지. 어이구야 많이 친. 너 잘못 웃었어. 얘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어. 야 그거 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 사람의 인성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성이 나라를 절단내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 정신문화 텔레비전. 아, KMC 한국 정신문화 텔레비전. 아니, 저도 맞았어요. 맞았어, 그렇지. 자, 오늘 우리 저 현규 아빠가 참 왜 여기 앉았을까? 이거 방송 나오고 싶어 환장하셨을까? 너희들 힘주려고 너희들에게 나도 이렇게 응원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소 아빠도 여기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너희들을 응원해서 그건 너희들만 응원 아니라 모든 어린이 시청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네, 하십시오. 이번에 이런 이제 큰 국가의 어떤 재난을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그 기성세대가 너무 그동안에 자본주의 위주의 그런 어떤 경제성장만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같이 이런 인성이라든가 좀 기본이 서 있는 그런 우리 국가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서로 언론 매체에서 서로 막 이거 보도하느냐고 난리인데 거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부터 각 부처, 국회 할 거 없이 우리 어린이들까지 뭔가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성장이 제1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기본 질서가 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우리 아들, 딸한테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 40분간 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정말 우리 아이들 힘든 거 너무너무 제가 체험을 했고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정말 사회 나가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 탑을 100층을 쌓았고 건물을 200층을 세워도 여기서 하나 딱 빠지면 왕창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이라는 건 100년의 성장이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지금 뭐 방송이 저 다 중단하고 하는데 이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 그 주제가 잘 안 올라오죠. 할아버지, 이제 저기. 이제 뭐 네. 끝으로 KMC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이번 주가 일정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어정건 토크쇼를 한 주 쉽니다. 우리가 어정건 토크쇼가 옛날 이야기도 하고 밝고 그러는 것은 전국의 행사를 쉬니까 쉬고 다음 주에는 창덕궁 다 따라해봐.
창덕궁, 비원, 비원, 창경궁 창경궁. 유명한데요. 할아버지. 그 비원이 서울에 있지요. 거기 저기 저 비원 알아? 후원이라고 알아? 그 네. 쪽지 온 거 있지. 네. 이게 이제 창경궁에서 우리 촬영허가 받아놓은 거예요. 여기 또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 세계유산 창덕궁. 창덕궁에서 온 거예요. 좀 봐도 될까요? 다음 좀 주. 이따가? 이따가 봐. 그 다음 주에는 거기 갈 거고. 주소 그렇습니다. 보내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라뺀 꼬가리스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 막내 한영규. 저는 한현규 아버지였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유후! 또 따